남은 68일인데 2학년 학생이라면 거기에 1년을 더하시면 되고요. 1학년 학생이면 2년을 더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학생이나 1학년 학생이나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정시 공부를 하는 거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는 제가 교무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하셨을 거예요. 교육과정 선택하셨죠? 그 선택을 하기까지 저번 주랑 요번 주까지 저 거의 막 하루에 20명씩 상담하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와서 이제 내신 때를 저는 파악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 내신 때에 맞게끔 교육과정에 이런 과목들을 좀 선택해서 너 꾸며 나가봐라 라고 설계를 해줘요, 제가. 그런데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 내신이면 저는 그러면 수시에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요, 대본에. 그럼 저는 반문 바로 나갑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정시 공부가 뭔데? 바로 이거예요. 그냥 지금 1학년, 2학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정시 공부입니다. 또 1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실지 모르잖아요. 1학년 학부모님 계세요? 1학년 학부모님 좀 계시네요. 제가 올 여름방학 때 상담을 해주면서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희는 기숙학교라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잔류를 하는데 올해 입학한 학생이 유독 잔류 인원이 적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50%가 잔류였는데 이번에는 다 70%가 집에 가고 한 30%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잔류를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주는데 무슨 A4지에다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학원 스케줄이래요. 방학이 여름방학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애를 학원을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돌리더라고요. 근데 1학년인데 물리원, 화원, 생원,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영어, 시간표 다 깔아온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한 500 넘게 잡히겠더라고요. 학원비만.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누가 시킨 거냐고 그랬어요. 엄마가 시켰대요. 엄마가 짜줬대요. 엄마 큰 착각하고 있어요. 애한테 그렇게 막 쏟았다고 애가 다 그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걔가 이해를 해도요. 1년 후면 다 까먹었고요. 다시 리셋돼요. 리셋돼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은요. 좀 줄여서 최적화시켜야 돼요. 2학년 학생들이라면요. 지금은 학교 수업 시간에 탐구 과목이 수능 과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개념 정리하세요. 내신 공부 잘하면서. 1학년은요. 딴 거 없어요. 국어랑 수학만 하세요. 기초 많이 닦아놓으세요. 아니면 요번 기회에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영어 공부를 끝내버리세요. 그냥 영어 공부 막 해가지고 3학년 영어 시험 봐가지고 90 이상 나 나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시간 확보 되잖아요.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3학년 됐을 때 수학이 안 돼 있으면 다른 과목 공부할 틈이 없어요.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6월 달에 수학이 1등급이에요. 얘는 수학을 잘하는 애니까요. 나머지 과목이 다 3등급이었어요. 근데 이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공부 시간이 줄죠.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네요. 그래서 영어를 1등급으로 만들고요. 탐구를 1등급으로 만들 시간이 생긴 거예요. 수학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통 자연계열은 하루에 내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면 7시간을 수학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걔는 시간이 남으니까 다른 과목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안 돼 있으면요. 절대 고3 때 성적 못 올립니다. 절대 못 올려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쟤는 저희 다음 주에 2학년 학생이 수학여행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수학여행 가니까 수학 공부 많이 하고 와 그랬어요. 제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걔네들. 수학만 하세요. 그냥. 1, 2학년 수학 공부 많이 하고 본인이 수학만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미리 끝내놓을까? 나 국어 공부 좀 할까? 문학 공부 좀 할까? 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른 내신도 잡고 정시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의평가로 수능을 예측하라라는 얘기는 그 시험지의 구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을 잘한다고 점수로 고스란히 전가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말 좋겠죠. 얘가 실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는 애는 실수 하나 없이 딱딱
딱 매칭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 내가 지금 시간이 40분 흘렀을 때 내가 어느 번호를 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연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과 또 시험을 잘 보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시험에 대한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시간 투자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한테 연계교재 기출문제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고3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가리지 말고 푸세요. 문제 연습을 할 때 편식 금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3이라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1, 2학년은 이거 한 단계가 아니고요. 그냥 편식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대신 양치기는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양치기를 하거든요. 수학을. 요번 뭐 중간고사를 위해서 문제집 4권을 풀었어 그래요. 근데 물어보면요. 내용을 몰라요. 그냥 문제 풀기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정성 들여서 풀면 어떤 문제를 내가 풀고 있구나를 좀 인지하면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집 4권을 풀었다고 해서 4권이 모두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의 내용이 그대로 부분집합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을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수학 공부를 아무리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잘했어도 실전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성적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내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시험지로 내신이 나온다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연습하지 않아요? 작년 문제를 가지고? 그런 연습이 실전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으로서 수능 최적화, 수학 공부 더 열심히 부탁드린다.